네, 자 이번 시간은 234쪽 면세 매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세 매출은 우리 FAT 1급에서 출제 범위에 들어있는 유형이라서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13번 유형이거든요. 면세 매출은 유형이 13번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사실은 유형을 보시게 되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요거 입력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유형이 13번인 것은 계산서 발급한 겁니다. 계산서 발급. 자, 기초생활 필수품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공급하고 계산서 발급하면, 그러니까 면세 매출이라고 해서 다 13번은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말 정정입니다. 계산서 발급하는 거, 이게 13번이에요. 그래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공급하고 계산서 발급하면 그게 1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번이 그 출제가 됐었죠. FAT 1급에서. 그게 이제 면세 재화에서 주로 그 무슨 서적을 판매했다. 무슨 의류 도소매업이다. 그러면 의류 관련 잡지를 팔았다. 이런 문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13번 면세 매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잡지를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가 13번이에요. 그래서 13번 면세로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되죠. 자, 수행과제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을 수행하라. 전자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하나기업에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컴퓨터 서적을 팔았네요. 컴퓨터 서적 면세죠. 자, 7월 17일 날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를 7월 17일로 입력하신 다음에 유형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유형에 우리가 면세 재화 매출이 여기 13번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서 발급하는 게 13번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18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면이라는 것도 있죠. 이건 뭐냐면은 가면 신용카드를 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 서적을 판매하고 우리가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13번이지만 만약에 거래처인 하나기업이 법인카드로 이거 컴퓨터 서적을 사갔어요. 그러면서 계산서는 필요 없다 하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증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카면이 되는 거예요. 카면. 자, 그 다음에 20번도 면세입니다. 면건이라는 게 있어요. 면건. 건자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면은 면세라는 뜻이고 건은 증빙이 없다. 건은 증빙이 없다는 건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컴퓨터 서적을 팔았는데 하나기업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안 받는다 이거예요. 계산서 발급? 계산서 발급할 테니까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우리가 거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안 줘요. 그리고 뭐 현금 영수증도 필요 없다 그러고 신용카드로 결제 안 했으니까 신용카드 영수증은 없고 그런 판매도 있을 수 있죠. 주로 소매의 경우에 그런 게 많아요. 뭐 만약에 이게 거래처가 하나기업이라면은 증빙을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 기업체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무슨 적격증빙이라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어떤 적격증빙을. 하지만 대개 우리가 이 잡지를 개인에게 팔았다고 보자 이거예요. 개인들은 증빙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꼼꼼한 사람들은 아니면 증빙 잘 안 챙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면건으로
입력을 해서 신고해 줘야 돼요. 그러면 23번은 또 뭐냐? 이것도 면세예요. 앞에 현은 현금 영수증을 가리키는 거고 뒤에 면이 면세입니다. 현면. 현금 영수증 발급하면서 잡지를 팔았다 이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면세 매출이 유형이 4가지가 되겠네요. 다 증빙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계산서 발급하면서 잡지 팔았다 그러면 13번. 신용카드로 잡지 팔았다 18번. 증빙 없이 잡지 팔았다 20번. 현금 영수증 발급으로 잡지 판매했다 23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시험은 가면, 면건, 현면은 잘 안 나오는 편이고 우리 FAT 1급에서 주로 나왔던 13번 면세 매출이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13번 하겠습니다. 컴퓨터 서적 수량 40개 단가 2만원 거래처는 하나기업 전자계산서이므로 1번 해주시고 분계는 밑에 보니까 현금으로 팔았습니다. 1번 현금 분계. 자, 입금전표 만들어졌고요. 대변의 제품 매출. 네, 요 잡지가 아까 설명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면세가 적용되는 상품을 팔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요 제품 매출을 바꿔야죠. 제품 매출을 상품 매출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예. 근데 여기서는 제품을 팔았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제조업에서는 매출은 제품 매출로 항상 기본 설정이 됩니다. 404번 제품 매출로.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되는데 왜 여기서 이 서적 같은 경우는 상품 매출로 시험이 나올 수도 있냐면은 지금 우리 회사가 삼일전자가 컴퓨터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우리 회사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만 서적을 우리가 제작했느냐. 그러니까 이 잡지를 우리 회사가 제작을 한 잡지면은 제품이 맞아요. 그런데 잡지 같은 경우는 사다가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품이거든요. 상품. 예, 그래서 문제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세 매출, 계산서 발급한 매출은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죠. 조회를 한번 다시 눌러보세요. 조회 누르면 다시 작성이 됩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매출이니까 이 안에 다 들어오느냐? 여기에는요, 과세하고 영세하고만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과세 표준과 매출 세액만 신고하는 이 표거든요. 요 부분이 지금 빨갛게 테두리 된 부분이. 자, 우리가 면세 매출은요, 면세는 과세 표준이 아니에요.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영세율은 과세 표준이에요. 영세율은. 그러니까 면세는 과세 표준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안 오고 부가세 신고서에 종이로 된 신고서의 뒷면에 해당이 되는데 저기 위에 보면은 F7 과표라는 단추가 있어요.
여기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뒷면에 나타나는 부분인데 85번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80만원, 그리고 여기 면세 수익금액 80만원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세는 면세 수익금액이 부가세 신고서의 뒷면에 별도로 기입이 된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란에는 들어가는 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세표준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자, 13번 면세매출 그 풀이가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계산서 합계표 조회하면 이렇게 나와 있겠죠. 네, 이 조회는 우리가 FAT 읽어볼 때 많이 해봤으니까 이 조회는 그냥 넘어가고, 부가세 신고서 방금 조회해서 과표에 어디에 반영됐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이거 TAT 2급에 가끔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이제 증빙으로 한 3개 정도 나올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면.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할 것이 있다. 그걸 골라서 일반 전표에 넣어줘야 돼요. 부가가치세 문제로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부가가치세 문제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한다. 아닙니다. 자, 신용카드 아니군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거 발급이군요. 발급. 네네. 또 방금 예, 저는 지금 매입을 지금 생각하고 좀 틀린 설명을 했어요. 자, 발급한 건 뭐예요? 매출이죠. 매출은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 네. 네, 조금 전에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매입으로. 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매입건은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될 건도 있습니다. 매입 거래 쪽에서 문제가 나오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발급이니까, 수치가 아니니까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 자, 발급이라는 건 판매잖아요. 판매 자료는 증빙이 없어도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급 거래니까 이건 전부 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고 대금을 결제받게 된다. 이렇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해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매출 과소신고 혐의로 안내문을 받게 되고 가산세가 나중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아시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우리가 카드 결제기에서 딱 결제하면은요, 그 자료가 카드사로만 가는 게 아니라 국세청으로도 가요.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예요. 국세청으로 갑니다. 현금 영수증은 직접 뭐 카드사로 가진 않죠. 예, 그냥 바로 그 고객과 직접 거래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카드사로도 전송이 되고 국세청으로도 가고,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으로 가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소매업이나 도매업을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가 국세청에 이번 2기 예정 기간에 국세청으로 전송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1,000만원어치인데 부가세 신고할 때는 950만원어치를 만약에 신고했다. 그러면 50만원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걸 국세청 컴퓨터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고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9월 말일까지 해서 10월 25일 날 신고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월 25일 날 신고 끝나고 11월이나 12월쯤에 컴퓨터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 누락된 게 있다. 그래서 그것이 통신문으로 통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과소 신고된 거 나머지 신고를 이기 확정 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기 확정 때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정 때 신고해야 되는데 확정 때 했으니까 늦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산세 붙는 거예요. 가산세. 그러기 때문에 빼먹지 말고 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국세청 홈택스하고 연결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오는 이런 메뉴가 없는데, 이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요, 바로 이런 거, 정확히 신고해야 된다는 이런 거, 비교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다 다운을 받아와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자기 회사, 우리 회사의 이번 과세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된 거, 즉 국세청에 전송된 거를 거꾸로 우리 회사 시스템, 컴퓨터 회계 프로그램으로 받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대조를 해요. 내가 그동안 전표 입력한 것하고 저기 단말기, 카드 단말기에서 국세청으로 전송된 거하고 이거를 대조를 해요. 프로그램으로 대조시킬 수 있게끔 짜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건 내가 누락됐구나 하면은 그걸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형은 뭐가 있느냐? 17번 카드 과세, 18번 카드 면세, 19번 카드 영세, 22번 현금 과세. 이게 현금 영수증 과세예요. 23번 현금 영수증 면세, 24번 현금 영수증 영세. 여기가 다 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관한 유형이에요. 이 6가지가. 카드나 현금 영수증 관련된 거.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뭐 읽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수행과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가 3개가 있습니다. 1, 2, 3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라.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아니 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거래에서 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냐면은, 자, 베스트원이라는 거래처가 있다고 봐요. 베스트원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존 거래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을 딱 했어요. 예. 그런데 거래처에서 이번에 결제는 법인카드로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그러면 대금을 또 카드로 받아야 되니까 우리 회사 카드 결제기에서 또 법인카드 결제가 일어나죠.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므로 국세청에 전송되고, 만약에 500만 원어치 판매를 했다고 치면 또 카드를 긁었으니 그게 또 국세청에 전송되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바로 그 경우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도 하면서 결제를 거래처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금계산서 위주로 전표를 입력해야 돼.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라는 증빙도 있고 신용카드 증빙도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면 세금계산서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11번 과세매출로 그건 해야 돼요. 카드가 우선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분계만 카드 분계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세가 이중으로 부가세 예수금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느냐? 그게 걱정되시죠? 그렇게 안 잡히도록 이 회계 프로그램이 맞춰줍니다. 그거를.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김남현, 개인이죠. 김남현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이에요.
네, 그러면 요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거 무조건 매출은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21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가가지고 7월 21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카드로 팔았어요. 17번이죠. 17번. 노트북이니까 과세니까 카드 과세 17번. 자, 카드사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카드사 확인. 품명의는 노트북. 수량 단가는 그냥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110만원이죠. 1100 플러스 110만원. 그리고 100만원에 부가세가 10만원. 거래처는 김라면.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비워두시고, 분계는 카드 매출이니까 4번 분계하면 됩니다. 카드 분계. 자, 보세요. 외상매출고 국민카드사. 김남혁에게는 받았지만 국민카드사에서 아직 입금이 안 됐으니까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국민카드사. 자, 매출세액은 부가세, 이수금, 부채 증가, 제품 매출 100만원, 수익 발생. 이렇게 분계되는 게 맞아요. 자, 이건 17번 카드 과세 매출, FAT 1급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이고, 그 옆에 거 해보겠습니다.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 이제 서적이네요. 네, 아까 앞에 문제에서는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서적을 팔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개인에게 컴퓨터 서적을 팔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면이죠. 현면. 자, 그래서 현금 영수증 거래 날짜 7월 22일이죠.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7월 22일. 유형은 이때 현금 영수증인데 과세가 아니라 이건 서적이니까 23 현면 면세 매출입니다. 품명에는 컴퓨터 서적, 제품 면세분이라고 괄호 속에 설명이 있습니다. 공급가액은 5만원입니다. 거래처는 박지영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현금 분계하면은 입금 전표로 차변의 현금이 5만원, 대변의 제품 매출이 5만원입니다. 여기서 서적도 여기서 제품이라고 딱 알려줬습니다. 제품 면세분. 상품 면세분이다 그러면 상품 매출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을 판 게 아니라 여기 김남현에게 노트북 판 것처럼 박지영에게도 노트북을 팔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현과. 지금은 현면, 현금 영수증 면세 제화. 만약에 박지영에게 노트북을 팔고 이렇게 이걸 현금 영수증 해줬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 과세니까 현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세 번째 걸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증빙이 두 가지가 나오는 예제예요. 두리온스 주식회사의 프린터기 제품 과세분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국민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증빙이 두 가지입니다. 밑에 국민카드 매출전표가 7월 23일 날짜로 220만원 발행이 됐고, 위에 거는 7월 23일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200만원에 20만원 발급이 됐고,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하는데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다 이거.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로 이건 입력해야 돼. 11번 과세 매출. 자, 7월 23일로 날짜 입력하시고요. 7월 23일로 거래 날짜 입력하시고 이거는 11번 과세 매출. 네. 분명에는 프린터기 수량 10 단가 20만원 거래처는 두리온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므로 1번 분계를 카드 분계하셔라 이거예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이중으로 부가세 예수금이 잡히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과표도 이중으로 잡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분계를 4번으로 카드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드사를 물어봅니다. 카드사를. 그러면 국민카드니까 국민카드사 확인. 자, 분계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국민카드사. 맞아요. 국민카드사에서 돈을 220 받아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 20만원. 네, 예수금 20만원만 잡히죠. 제품 매출 200만원. 네, 수익.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항상 알으셔야 될 게 이거는 우리 회사 장부에 반영되는 거예요. 신고서에 반영되는 것은 위에 입력한 이것이 반영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1번 과세로 했으니까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 1번에 들어갈 텐데 여기 신용카드로 혹시 결제했다고 그래서 카과 매출로 또 들어가지 않느냐? 안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3건의 자료를 입력했는데요. 전부 다 기간이 7월 거였잖아요. 그러면 가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서류를 아까 작성이라고 그랬냐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네 번째 거 클릭을 해서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작성해 보세요. 네, 아직 자료가 작성이 안 됐죠. 그때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불러오기 단추를 이용해서 불러다가 작성합니다. 불러오기 예 작성됐어요. 자, 어떻게 작성됐느냐? 자, 1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현황에 신용 직불카드, 선불카드 포함해서 모두 과세 매출로 330만 원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두리온스 거 220만 원하고 그 다음에 김남현에게 노트북 판 110만 원 그거 더하면 33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현금 영수증 판매 면세 매출분에 5만원 예. 면세 매출분 5만원 컴퓨터 서적 그 박지영에게 판매한 거 반영됐죠. 그리고 또 여기 2번도 한번 보세요. 2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5번의 합계 이 합계를 말하는 거죠. 요 합계 중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그래서 이 중에 220만 원이 세금 계산서로 발급된 내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을 읽어보면은 이게 이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매출분에서 매출액이 이중으로 잡히는 것이 없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출액보다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여기서도 20만원, 여기서 또 20만원 이렇게 이중으로 신고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보면 아시겠죠. 부가세 신고서에 신용카드에 330만 원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110만 원으로 돼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조회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다시 작성이 되죠. 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급한 거는 요 3번에 집계가 됩니다. 100만 원에 10만 원. 김남현에게 컴퓨터 노트북 판매한 거 그것만 들어와 있죠? 예. 그러니까 두리온스에다가 프린터 판매한 220만 원은 이 안에 들어가고 1번에. 왜 그러죠? 11번 과세 매출로 우리가 유형을 입력했기 때문에 11번 과세 매출은 다 1번에 집계가 돼요. 1번에. 지금 저 3번에 들어온 것은 17번 카드 과세나 아니면 현과 22번인가 그럴 거예요. 현과. 그러니까 카과 현과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과 현과가 여기 3번에 현금 영수증으로 판매한 거, 신용카드로 판매한 거. 그러면 조금 전에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 판매한 5만 원은 왜 여기 3번에 안 들어갔을까요? 면세니까. 과세 표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세는 여기에 안 나타나고 항상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과표 눌렀을 때 아까는 면세 수익 금액이 80만 원인데 이제 5만 원이 추가됐어요. 85만 원. 85만 원. 면세 수익 금액 85만 원 중에서 계산서 발급한 것은 80만 원. 그러면 나머지 5만 원 차이가 뭐겠어요? 계산서가 아닌 뭐 현금 영수증 면세라든가 그러니까 현면이나 카면이 5만 원이란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240페이지까지가 그 설명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간주 공급 거래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요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